그 국민대 총장 면담 어제 오고 만나고 했거든요. 오셨죠. 예, 그 얘기도 해주셔야 되는데. 한 시간 동안 거의 뭐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뭐 고성도 오가고요. 예. 참 기가 막히고 어떻게 대학 총장이란 분이 저렇게 무책임할까? 저렇게 국민들의 정서를 윤석열 대통령만큼이나 읽지 못할까? 그리고 표절된 논문을 표절 아니라고 판정을 내린 그 5분의 심사위원들을 온몸 바쳐서 온몸 던져서 보호하겠다는 네. 저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며칠 사이에 그걸 보고 있어요. 국민대가 주식을 대학이 요즘 주식을 매입을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하고요. 네. 근데 이제 딱 2개의 주식을 사요. 그 중에 하나가 도이치모터스예요. 네. 근데 왜 하고 많은 주식 중에서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샀을까? 이걸 제가 좀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몇 가지 참 우연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네. 우연히 반복되면 이건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연의 필연이 되는 반복은 거죠. 필연이죠. 네. 박 기자님이 뭐 시사에 대해서 정통하시고 네. 우리나라 시사 기자 중에서 초 에이스 기자에 진입하려는 지금 단계 계시니까 제가 예. 여쭤볼게요. 네. 기자들도 이걸 취재를 지금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오마이 이 프로를 보고 계신 이제 기자분들께도 네. 함께 이 문제 제기를 제가 던져보는 겁니다. 제가 박 기자님께 네. 줍니다. 이제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산 거는 알고 계시죠? 네. 그거는 네. 이미 좀 많이 보도가 됐죠. 이게 언제라고 알고 계세요? 글쎄요. 이게 2019년, 20년 이때쯤 아니었나요? 찍은 겁니까? 아니면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까? 그쯤으로 제가 네. 봤던 것 같아요. 19년 4월에 18일 날 최초에 매입을 해요. 도이치모터스 2019년. 예.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10회에 걸쳐 가지고 2020년 2월까지 총 24만 주를 매입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우연. 19년 4월 18일 이 시점은 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되겠다는 김치국물을 마실 때예요. 한창 뭐 이름이 좀 거론되고 네, 그럴 때죠. 네, 조금 전에 당시에 청와대 인사검증 담당하던 네. 청와대 이제 분을 전화번호를 알아서 통화를 했는데, 네. 자, 윤석열 검찰총장 6월에 지명되지 않습니까? 7월에 인사청문회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인사검증을 언제부터 들어가냐? 그러면은 그 시기가 19년 5월에 인사검증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서울지검장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복수의 사람들이 네. 검찰총장 후보군에 들어가서 인사검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전달인 19년 4월은 윤석열 서울지검장 입장에서는 이미 검찰총장에 대한 꿈을 가지고 김치국물을 마시고 있던 그 시기예요. 예. 그 시기에 어찌하여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을 하게 됐을까? 그리고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부친 연희동 집을 매입했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언제였죠? 이것도 비슷한 시기인가요? 그것도 19년 4월입니다. 맞아요. 2019년이었어요. 자, 19년 4월에 네. 두 가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김만배 측에서 윤석열 부친의 집을 매입한 게 19년 4월. 네. 그리고 그 시점에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을 합니다. 19년 4월에요. 이게 우연히 일치겠습니까? 검찰총장의 이제 꿈을 키워가고 있던 그때 이런 일이 좀 같은 시기에 벌어졌다. 자, 우연일치라고 칩시다. 예. 또 다른 우연일치가 또 나타나요. 자, 2020년 2월까지 10회 마지막 최종적으로 24만 주 총 24만 주를 이제 매입을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이것을 네.
21년 6월, 음. 그러니까 1년 좀 넘어서 네. 그러니까 지난해 6월이죠. 21년 6월에 24만주 전체를 매도를 합니다. 파는 거죠. 국민대에서 주식을 팔았군요. 네, 네. 그런데 네. 작년 6월 29일에 무슨 날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선언. 그 전에 이제 노태우의 6.25 선언도 네, 있었고, 그렇죠. 예. 87년에 네. 21년 6월 29일은 윤석열의 대통령 음. 출마 선언이 있었던 날이에요. 네. 맞아요. 그 직전에 국민대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팝니다. 아하. 이것도 우연의 일치입니까? 와, 이 날짜가 딱딱 들어맞네요. 저는 지금 팩트에 네. 기인해서 팩트 제가 나와 자료를 다 있으니까. 봤어요. 예. 아마 이 자료를 아마 저만 지금 어찌어찌해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날짜들이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그러니까 국민대가 그 많은 주식 중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산 것도 우연의 일치. 그죠? 국민대는 찌라시 보고 샀대요. 그 많은 주식 중에. 네, 찌라시 보고 샀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한 출발 시기가 19년 4월이었던 거. 이 우연의 일치.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부친의 연희동 집을 사주었던 것도 19년 4월. 그리고 국민대가 도이치모터 주식을 24만 주를 판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 출마 선언 직전이었다. 이런 우연의 일치. 예. 이 우연의 일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것은 똑똑한 네. 오마이뉴스 시청자들에게 맡기고요. 자, 이제는 정의로운 기자들이 나서줘야 될 때입니다. 한 정치인이 이런 팩트에 근거한 몇 가지 우연의 일치에 대한 문제 제기를 던졌을 때 이 네. 우연을 필연으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취재는 정의로운 기자들의 몫입니다. 물론 저도 뭐 추가적인 조사를 하겠지만은 네. 정치인과 정의로운 기자들의 합이 이루어지면은 뭐 경험하셨으니까. 진실의 퍼즐이 나오는 것이죠. 네. 그게 국정농단 때가 그랬던 겁니다. 그렇네요. 국정농단 당시에 저 혼자 조사하고 취재한 게 아니거든요. 한 10분 정도의 정말 정의로운 기자들, 네.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 진실을 밝히겠다, 네. 목숨을 걸었던 하하. 뭐 주진우라든지 주간 경향의 정용인 기자라든지 JTBC의 봉지욱 기자라든지 또 한겨레 신문의 네. 김의겸 그 팀장과 또 지금 한겨레 그 편집국장 된 분이 있어요. 한 10분 정도의 기자들이 그래요. 서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네. 이런 정의로운 취재를 한 결과 국정농단의 화산들이 폭발을 하게 그래요. 된 것이거든요. 저희 오마이뉴스에도 윤근혁 기자도 있고 조선의 기자도 있고 지금 계속 단독을 보도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 오마이뉴스 기자들도 한번 파헤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저희들은 자료 요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대로부터 교육부로부터 자료 요청도 할 수도 있고 또 장관이나 총장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부담이 되는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취재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못하거든요. 네. 기자들은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지만은 불구덩이 속으로도 뛰어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자와 정치인의 합이 이루어져서 이 우연의 일치가 필연이라는 그런 진실의 퍼즐을 한번 맞춰보고 이번 가을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건 저는 어떤 당을 위해서도 아니고 뭐 어떤 정파적인 그런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진실은 밝혀야 되는 거니까는요. 그렇죠. 국정농단 때도 제가 민주당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독일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거든요. 예.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드려야 되고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되는 거니까 이 흥크러진 윤석열 정부 제가 볼 때는 이건 국정농단 시즌 2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최순실과는 패턴은 틀리고 형태는 틀리지만은 네. 김건희 여사 주의를 둘러선 천궁이라든지 건진이라든지 뭐 변호사 뭐 유튜브 뭐 그런 분들이 함께 지금 국가를 말아먹고 있어요. 이걸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하. 직위에 없는 사람이 실세가 되어서 네. 뒤에서 인사도 하고 정책에도 관여하는 게 이게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이고 그러다가 최순실 네. 감옥 지금 20년 이렇게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그런 되는 분들 있잖아요. 자, 건진 법사가 대기업 다니면서 이런저런 장난치고 있다. 건진 법사를 잡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수사해야죠. 윤희군 후보자도 지금 뭐 수사는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뭐가 이제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정황은 계속해서 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건진이나 천공 이런 분들이 정말 뭐 국정 운영에 대한 감각이나 능력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자리를 줘야 됩니다. 응? 정무수석을 주던 뭐 비서관을 주던 네. 비선으로 숨겨놓고서 비선이 작동하게 하는 비선 실세 국정농단 이거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아하. 그렇죠. 근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천공 나왔다, 건진 나온다, 무슨 뭐 변호사 나온다. 네. 이런 아하. 그를 국민들이 비선 실세 국정농단에 대한 트라우마를 국민들이 갖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고. 그럼요. 인적쇄신 얘기도 그렇기 하고.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그런 이야기를 틀 것만큼도 듣지 않아야 되는 건데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술 먹을 때 우리 친구들도 그런다니까는요. 야, 권력 순위가 무슨 법사라며, 김건희가 2등이라며, 예. 마치 그렇게 얘기. 14년도에 박관정 경정이 네. 국가 권력 순위 1위, 뭐 정윤회 2위, 뭐 최순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거하고 같은 패턴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는 것은 막아야 되고 이걸 허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들은 이게 불행한 국정농단,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이 이게 다시 스물스물 이게 되는 거구나. 네. 그런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건지법사가 대기업 상대로 뭐 장난친다? 이거는 바로 응징을 해야 되는 거죠. 보고 있고 바로 체포해가지고 구속시켜가지고 이걸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는커녕 대기업 여러분들 좀 조심하세요. 대기업에 주의보를 내렸어요. 참 웃기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점들 때문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이 비판받고 있고 뭐 저희 댓글 중에도 쭈쭈 아빠님께서 이미 국민대화 김건희는 경제 공동체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세요. 그 좋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에도 국민들을 갔고 네. 그때는 총장님을 만나러 갔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 예. 다 읽어봤어요. 두꺼운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이제 논문이군요. 네. 여사의 이제 박사학위 국민대 박사학위 2008년 졸업한 박사학위 논문인데요. 아바타. 딱 보더라도 이게 어떠셨어요? 논문이 논문 같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은 뭐 주역과 음양 오행에 대한 이해, 사주 궁합 관상에 대한 이게 여기에 대한 어떤 이 수십 페이지 글을 썼으면은 남의 글을 인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자기 이야기 어디 있겠어요? 필연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인용을 안 달았어요. 그래서 표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가져왔다 그리고 쭉. 논문에 어떤 목차 자체가 보통 보면은 이 설계 방법은 논문 챕터 1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설계 방법이 마지막 4장에 들어가 있어요. 이 체계 자체가 이게 논문이지가 않아요. 그 학부생의 그런 보고서 정도 그런 수준이에요. 자, 어쨌거나 이 논문이 표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국민적인 논란이 지난 1년 동안 있었고
5분의 심사위원들이 2분은 외부고 3분은 내부라는 거 네. 어제 이제 거기까지 확인을 했어요.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네. 이분들이 네. 이 논문은 표절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정 내렸잖아요. 음. 국민들은 야 웃긴다. 음주운전해서 네. 술 먹고 운전 운전했는데. 핸들 잡았는데 네. 근데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그래? 음. 남의 논문을 뺏긴 건데 표절이 아니라고 그래? 특히 네. 숙명여대 구현상 교수. 구현상 교수라는 네. 분이 이게 나타났잖아요. 네, 네. 야 이건 논문을 내 논문 뺏겼다. 뺏긴 거야. 세 이거 페이지 이제 똑같고 막. 새로운 커다란 변수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논문은 재심사해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사유가 생긴 재심사를 거. 한 것을 네. 다시 재심사를 한 거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또 바뀌고. 그런 국면이 이제 완전 히 바뀐 거예요. 가령 저도 이제 제가 미국 유학파입니다. 이래봐도 예, 자, 예. 자 미국에서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음. 그래 근데 이제 우리 박 기자도 네. 어느 대학에서 이제 학위 논문을 박사학위를 썼고 박 기자 논문이 표절이네 아니네 막 논란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5명의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는데 표절이 아니래. 네. 근데 이 논문이 표절이 아닌지는 내 논문을 뺏겨 쓴 제가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당사자가 잘 알겠죠. 그래서 5명의 심사위원들이 이게 표절 아니라고 딱 덮었어. 그다음에 이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5명 지들끼리 의결을 해버렸어요. 네. 웃기지도 않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짜자자잔 그래서 이제 제가 나타난 거예요. 그거 박정훈 기자 논문 네. 내 거 뺏겼는데 똑같다. 조사 방법이 똑같고 네. 이론적 배경이 똑같고 내가 주장한 거 내 인용 안 붙이면서 안 내 붙이고 거를 뺏겼는데 하죠. 논문 분량은 3쪽 이거는 정도라고 하니까. 엄청난 새로운 변수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논문 재조사한 거 이거는 전부 다 고스톱 전문 용어로 이건 나가리 되는 거예요. 나가리 되고 다시 이제 판을 다시 깔아서 다시 이제 다시 조사하고 그런 조건이 그다음에 됐다. 숙대 구교수도 네. 거기 참가시켜 가지고 다시 공적 절차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게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렇게 이제 국민들이 보고 아니 내 논문 뺏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그냥 5명의 위원들이 조사해서 결론 냈으니까 끝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로서는 완전히 이거는 거의 뭐 실신 상태가 지금 돼버린 거죠. 예? 그런데 그분이 그저께 나타났어요. 맞아요. 주말에 나타났는데 예. 어제 이제 숙명대 총장을 저랑 우리 야당 의원들 5분이 만났지 않습니까? 국민의 총장을. 그분들의 요지는 네. 그분의 요지는 첫 번째 재심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2번째 이 결과에 대해서 존중하고 네. 이 심사를 한 5분의 심사위원들을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셋째, 왜 지키나 이거. 따라서 네. 재심사 회의록은 절대로 공개할 수가 없다. 전문 용어로 배째라 해요. 배째라. 자, 이걸 지켜본 숙대 구 교수님은 어떻겠습니까? 대학 총장이 도둑질한 도둑놈을 숨겨주는 교수들을 대학 총장이 지금 또 비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대는 도가니가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며칠 동안 국민대 내부를 들여다봤거든요. 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간절하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은 또 조상이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금요일 날 제가 들어가서 부총장만 만났잖아요. 그 총장 그럼 월요일 다시 만나자. 그것도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장깨를 부렸죠. 총장이 아파서 안 났다고 그렇게 못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디가 아프냐. 한번 부총장한테 그랬어요. 제가 좀 집요하지 않습니까? 당장 전화해라. 네. 어디가 아프신지. 아프신지. 그랬더니 병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네. 혈압이 높아서 집에서 쉬고 있다. 국회의원들 정도도 못 만날 정도면 병원에서 입원을 해야 되는 거죠. 의심이 가더라고요. 이거 거짓말일 것이다. 그러면 병원 간 거 의사 소견서 한번 가지고 오라. 뭐 치사하지만 그런 데서 이제 구멍을 뚫는 겁니다. 하나하나. 근데 이제 어제 만났더니 뭐 병원 간 건 아니고요. 뭐
또 그랬어요. 그것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 가지고 네. 7가지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국민대 총장님을 보면서 제가 또 이 심리를 분석을 했어요. 네. 뭐 바쁘십니다. 이분은 실세일까 허세일까. 아. 그리고 이미 금요일 이후에 주말 동안에 국민대 정의로운 또 내부자들이 저한테 연락을 줘서 국민대 내부 사정에 대해서 쫙 저한테 알려줬어요. 네. 총장님은 헛개비. 헛개비다. 네. 뒤에 누가 있다? 지금 국민대 총장님은 네. 식물총장이에요. 이 일련의 공정과 상식을 이탈한 네. 지난 1년 동안의 국민대의 행태를 컨트롤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 그래요? 직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걸 이제 손.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작년 9월에 뭐 여론이 들끓어 가지고 오마이에서 이거 많이 이제 취재를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도했습니다. 논문 심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음. 국민대가 제일 처음에 반응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시효 5년이 지났기 예,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네. 고스톱용으로 나가리다. 예. 이건 못하는 거다 이거는. 네. 끝난 게임이다. 음. 그래서 교육부가 아니다. 교육부 훈령에는 이거 논문 공소시효는 정해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맞아요. 심사를 하게 안 하려고 되는 그랬죠? 거거든요. 국민대에서는. 그것도 웃기잖아요. 네. 공소시효 그 5년 이야기하면서 음. 심사를 하지 않은 그때는 뭐 저 윤석열 후보가 경선 후보였고 저쪽에 여당 저 국민의 후보도 되기 전이었는데 네. 이미 알아서 긴 그런 뭔가 어떤 관계가 이제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때부터. 그럼요. 그리고 음. 지금도 이렇게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 결론을 내는 것도 이게 과연 네. 정말 일반적인 총장의 태도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총장은 그냥 이게 문제 없다고 그냥 버티기를 일관하는 모습은 아, 저 배후에 누군가 있는 것이다. 저 총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이다. 그걸 저는 이렇게 거의 감으로 지금 느끼고 있고 예. 그리고 국민대 내부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내부자들의 이야기와 조합해 보면은 보이지 않는 손이 따로 있고 네. 총장은 식물 총장이다. 저는 그래 지금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자, 국민대 내부를 보면요, 네. 굉장히 비민주적이에요. 총장이 어떻게 뽑혔을까요? 총장이요. 네, 총장 뭐 이사회에서 뽑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구성원들이. 총장을 예. 누구나 다 지원을 다 합니다. 아. 그럼 거기서 5배수를 네. 법인에 올려요. 음. 그러면 5명 중에서 법인이 정하는 겁니다. 네. 5배수의 함정입니다. 5배수. 2배수나 3배수거든 통칭. 네. 5배수면은 아하. 그냥 뭐 아. 그냥 막 5배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제 확률이 학문적인 넓어지는 자질이 거니까. 뛰어난 사람이라든지 네. 총장으로서 리더십이 부족하더라도 보통 총장들이 총장 선거하면은 5명까지 지원도 안 해요. 그렇죠. 그럼 그랬던 지원자 것 같아요. 모조리 법인에 올리면은 법인에서 하나 딱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장이 자율성을 가질 수가 없죠. 그죠? 그렇군요. 법인의 네. 입김이 셀 수밖에 네. 없다. 이제 그런 총장님의 입에서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을 지키겠다. 그렇게 예. 말씀합니다. 애초에 자율성은 없는 그런 총장이었다. 두 번째, 대학 교수 협의회가 문제입니다. 대학 교수 협의회는 각 대학에 있는데요. 네. 이런 정도의 사단이 난 사안이면은 대학 교수 대교협이 교수들 단체에서 입장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심사 이거 정말 네. 부끄럽다. 우리 국민들을 국민들이 그동안 쌓아올린 명예와 존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 입장이 나올 만한데. 재심사 해라. 예. 총장 사과하라. 사퇴하라. 그래야 되는데 국민대 교수들이 아직 아무런 셔라 마우스 네. 딱 그 입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예. 며칠 후에 모임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회장이 홍모 교수님이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네. 보수 보수학자로 그래요. 알려진 홍모 교수죠.
그래서 교수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이고 뭔가 올바른 목소리가 모아질 수 없는 그런 교수 협의 구조다. 예. 그다음에 교직원 노조라는 게 요즘 다 있습니다. 네. 교직원 노조가 보통 세요. 그렇죠. 근데 교직원들 국민들은 힘이 지금 세죠. 교직원 노조도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다음에 이런 사단이 나면은 학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렇죠. 대자보도 붙이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기자회견 네. 내는데 국민대 학생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어요.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총학생회가 없어요. 아, 네. 지난해 총학생회가- 총학생장을 못 뽑았어요. 예. 그래서 총학생회 부재, 직원, 교수들의 침묵, 아, 총장은 식물총장, 이러한 국민대 내부의 비민주적인 문화와 구조가 네. 이런 사단을 만들었다. 하하. 그러니까 현상 말고 네. 제가 이제 본질을 제가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비민주적인 대학 분위기를 컨트롤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교수들도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손. 네.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일련의 이런 국민대의 이런 사태가 네. 극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손과 이,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과의 이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 정의로운 기자들, 네. 기자들께서 하셔야 될 일로 제가 남기겠습니다. 물론 저도 게을리하지 않고 네. 저도 이왕 이제 발을 뛴 이상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국민대도 2번이나 찾아가시고 계속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 교육위에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보좌관들이 예. 제 보좌관들이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의원님, 뭐 최순실 때도 그렇게 하셨으면 됐고 지금 네. 무선식이나 됐는데 당에 제가 최고 중진이지 않습니까? 우선 예. 그래서 제 보좌관들이 너무 막 그 짜증을 내요. 네. 의원님 좀 다소논답게 하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민주당의 교육위원회 초선 의원들이 네. 강덕구, 강민정, 아, 맞아요. 그 다음에 서동영, 그 다음에 저 또 한 분 있는데, 네. 초선. 예, 저기 시영의 네. 저 문정복, 아, 예, 문정보. 초선 4인방이 네. 아주 전투력이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보좌관들이 제가 금요일 날은 보좌관들 몰래 갔거든요. 네. 또 막 또 잔소리들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금요일 날 국민대 간 거 알고 언니 거기 왜 가셨어요? 초선 의원들한테 맡겨두지. 그래서 야 이건 진실을 밝히는 거야. 여기에 뭐 초선이고 오선이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야 그랬지만 나 초선 같은 오선 될래. 예?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지 선수가 어디 않습니까? 있습니까? 네, 예. 국민을 그래서 대표해서 일하는데. 이거는 정말 일단 정파를 초월한 문제예요. 네. 아니 표절인 거를 표절 아니라고 대학에서 판정을 내린 이건 불의한 거죠. 아, 의와 불의의 싸움. 그럼요. 네. 예. 영화 한산에서 봤던 그 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정치라는 게 적어도 이 불의의 꼬리를 밟았는데 이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통까지 거슬러 올라가야죠. 네, 죄송합니다. 안민석 의원의 앞으로 활약을 좀 지켜봐야 될 텐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총장이 국민대 이렇게 간절하면은 네. 이제 제보가 들어옵니다. 아, 꼭 그렇더라고요. 네. 이번에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 이제 그 확인도 하면서 그렇죠. 네. 파헤쳐 가면서. 근데 재밌는 건 가시는 제보 건데, 중에 네, 교란 제보가 있어요. 교란 제보. 참.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어느 정도 분간할 수 있는 요거는 장난치는 거다. 네. 교란용이다. 그걸 제가 어느 정도 좀 분간을 하죠. 그러면 이게 국민대에서 이렇게 이게 못 밝힌다. 표현의 자유도 얘기하고 뭐 자유민주주의 막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학문적 자유도 얘기하면서 안 된다라고 막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는 건가요? 국회에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는 건가요? 매를 버는 거예요. 매를 버는 거예요? 사실 네. 어제 국민대가 자료를 회의 자료를 줬으면은 상황은 폐지가 넘어가고 그렇죠. 그죠? 폐지 예. 넘어가고 국민대는 좀 어느 정도 이제 면책을 하고
그 자료를 분석을 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겠죠. 근데 자료를 안 주는 한은 네. 이 싸움은 여름을 넘겨서 가을까지 국정감사의 메인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아, 맞아요. 국정감사가 이제 돌아오죠, 가을에. 자, 그러면 국정감사장에 네. 총장도 나오고 제가 표현한 보이지 않는 손도 제가 불러내려고 하거든요. 네. 이게 안 밝혀지겠습니까?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욕을 먹고 무능하고 어리부리하다고 국민들이 하시지만은 네.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또 한 번 또 독을 품으면은 예. 또 우리 민주당 야당 의원들이 팀플레이 해가지고 1타, 2타, 3타 의원들이 쫙 팀플레이해서 질의하면은 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국민대가 왜 김건희 논문을 봐주었을까? 국민대가 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샀을까? 이 두 가지 퍼즐은 네. 이번 가을 내로 반드시 진실이 밝혀집니다.